예, 국방위관사 신우식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능 호소인 변명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싱하이밍 대사와 회동이 각종 국민적 비판이 제기가 되자 싱하이밍 대사가 저녁 편하게 하자 그 말에 쏘갔다고 합니다. 그 쏘갔다면 도대체 왜 중간에 싱 대사의 발언을 제지 안 했습니까?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는 왜 계속 생중계를 하도록 내버려 뒀습니까? 권칠성 수석 대변인은 착한 학생처럼 받아 적기까지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사후에라도 싱 대사의 발언에 문제점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에 동조하고 공동 운운까지 했습니다. 중국의 국장급 외교관 한 명에게 제1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휘둘렸다고 그러면 그 휘둘려서 그러고 난 뒤 변명이 나는 나쁜 짓 한 게 아니고 어리석어서 쏘갔을 뿐이야. 이게 변명이 됩니까? 그 정도 이게 변명이 된다는 지력을 가진 수준이라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반복 잡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도움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중어원 외교는 사실상 내무르성 조공 외유입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했고요. 두 번째, 지난번 국빈 방문을 한 한미 정상회담에는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도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은 왜 갑니까? 그다음에 의원 외교라고 하면 일정도 나와야 되고요. 격에 맞는 사람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주제가 정해져야 되고요. 끝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나온 게 있습니까? 경제를 한답시고 갔던 1차 사절단은 차얼학회라고 하는 공작헌과 함께 중국의 통일전선 전술의 공작기구에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거 왜 갔습니까? 두 번째가는 문화사절단은 티베트 갔습니다. 티베트이 어떤 곳입니까? 중국이 티베트의 자주 독립을 진압하기 위해서 거의 100만을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또 격에나 맞는 사람 만났으면 말을 안 합니다. 상임위 부주임, 11명이 되는 상임위 부주임 만나고 중국의 최악의 인권 유린을 중국이 좀 희석시키기 위한 공작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돈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짜놓은 일정에 따라서 중국이 원하는 말만 했습니다. 끝으로 민주당은 왜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독재 국가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리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를 하고 있거나 시도할 것을 공언을 해서 전 세계 평화를 외치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합니까?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그 답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김명수 사법부가 이 국회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판례 알박기와 사법 데모질을 했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장의 발언에 의해서 한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판례로 뒤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가해자 개개인이 누가 코뼈를 부드렸는지, 누가 눈두덩이를 때렸는지, 누가 이빨을 부러뜨렸는지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런 공동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규정을 명백히 뒤집은 이런 입법 폭거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판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오로지 김명수 사법부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내정 간섭으로 우리 국민들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까지 찾아가 조공 외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 악화가 한미 동맹 때문이라니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 외교 응원하러 중국에 갔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방중은 양극화된 한국 정치를 이용하려는 중국의 이관계에 말려든 것을 넘어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중국 외교 책략 지원 행위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국장급 중국 대사의 관저를 찾아가
훈시를 듣는 모습이 생중계돼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것이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발로 중국까지 찾아가서 차관급인 순웨이 등 중국 외교부 부부장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입장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훈계를 들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한 차하을 학회는 공공외교를 명분으로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을 펼치는 조직입니다. 정작 중국의 내정 간섭 행위에 대해 엄중 항의했다는 보도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들려오는 소리는 한중 갈등의 책임이 한국 탓이라는 중국 입장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얘기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간도 쓸개도 다 내주는 권력 외교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던 이재명 대표의 권력 외교입니다. 국내 정치에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경에서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이 진정 국익 외교를 하겠다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북핵화, 미사일 고도화에 이용될 수 있는 어떠한 지원에도 반대하며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길입니다. 민주당 정략에 치우쳐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자해행위를 이쯤에서 멈춰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장동 게이트에 버금가는 새만금 풍력 특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 비리 혐의를 발견해서 민주당 출신의 군산시장 등 3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중 새만금 풍력 발전은 애초에 육상 풍력으로 분류됐으나 어떠한 이유로인지 해상 풍력으로 한 글자가 바뀌어 25년간 3,500억의 추가 수익 특혜를 얻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가족은 국가 권익위에 셀프 민원을 넣고 지역 정치인은 해상 풍력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국정감사 질의를 넣어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새만금 풍력 사업자인 전북대 교수는 이 같은 수혜를 통해 7,000배가 넘는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권을 중국에 넘기려고 하다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국정감사를 통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군산 새만금을 찾아서 새만금 사업을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며 대국민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권익위까지 동원한 거대한 범죄 조직이 친환경 사업을 목적으로 한 혈세 도둑질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다를 빙자한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탈원전 운운하면서 수십조의 적자를 내고는 뒤로는 태양금 보조금 나눠먹기를 하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된 자금은 45조 원에 달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훔쳐 이 친환경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 도둑질한 이러한 행위를 수사로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이런 탈원전 또 신재생 사업을 빙자한 예산 도둑질을 철저히 밝혀내기를 촉구합니다. 이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폐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한 산업부 공무원들과 자치단체장, 국립대 교수의 비위 혐의가 밝혀졌고 한전 등 관련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엄청난 태양광 비리 카르텔을 탄생시킨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념에 기초하여 결정된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준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출범한 에너지 전환 포럼이 탈원전 정책의 돌격 대장격으로 활동하며 국내 주요 에너지 관련 공기업, 대기업으로부터 해마다 수백만 원의 회원비를 받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 단체의 핵심 이사들은 지난 정권에서 에너지 환경 정책을 다루는 요직에 중용되었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부작용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는데 정작 여기에 가담한 관련자들은 국민 혈세를 펑펑 낭비하고도 온갖 특혜를 누리며 호의호식하였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이처럼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선관위 현장 조사가 선관위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연일 무산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전수조사를 수용하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노태학 선거위원장의 대국민 메시지는 결국 국민 기만 메시지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권익위 조사관 46명이 중앙선관위를 비롯하여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 진출하였습니다만 조사 자료 제공은 커녕 조사 장소조차 마련되고 있지 않아서 조사관들이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 지역 선관위의 건물 로비, 민원실 중에서 하루 종일 대기하다가 현장 조사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권익위의 실태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도 감사원 감사와 권익위 간의 업무 중복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사 범위 중복을 사유로 권익위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 회피는 결국 감사원 감사에 대한 꼼수 회피로 또다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와 같은 선관위의 오만하고 막가파식인 지연 전술에 대해서는 결국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 위원 일동은 소나기만 피하고자 보자는 식의 얄폭한 대국민 꼽수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전원 사퇴하십시오. 고위직 자녀 채용 의혹 등 선관위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선관위가 현대판 음서제, 잔역경력관리위원회 등의 오명을 싣고 신뢰받는 중앙선관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권익위의 조사와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